안녕하세요. 신인상파입니다. 치료법이 질병보다 더 악하다. 의학을 뿌리 깊이 불신하는 이 속담을 증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엉터리 약과 이해하기 힘든 치료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은 슬픈 세계사를 담은 책. 돌팔이 의학의 역사입니다. 비위가 약한 분들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은 검투사들이 쓰러지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 피를 마시거나 생간을 꺼내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난치병으로 남아있는 간질, 요즘 용어로는 뇌전증에 좋다는 속설 때문이었죠. 18세기 하버드대 출신의 저명한 시인이었던 에드워드 테일러는 의약품 해설서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그 책에는 시체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경련에 좋은 뼈의 골수, 난청을 완화하는 쓸개, 간질을 치유하는 심장 등이죠. 치료를 위한 식인풍습은 비슷한 것으로 비슷한 것을 치료한다는 동종요법에서 비롯한 것이 많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뇌와 두개골을 먹는 식인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죽은 사람의 뇌로 만든 알약을 사용했고, 덴마크에서는 뇌전증 치료를 위해 두개골 분말을 복용했습니다. 시체의 일부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이래로 흔한 일이었고 20세기에 들어서야 사라졌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는 식용지체나 범죄자의 혈액을 썼고, 로마의 명의 파라켈수스도 인체 일부를 포함한 치료약에는 사람의 혼이 깃들어 치유력이 있다고 여겼죠. 17세기 영국의 찰스 2세는 화학자에게 처방전을 사들여 만든 왕의 물약으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통풍, 신부전, 부종, 간질의 특효약이자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던 이 약은 유리용기에 두개골 조각을 담아 졸인 후 증류액을 추출한 것이었습니다. 찰스 2세 본인이 위중한 상태에서 이 물약을 마셨지만 사망하자 그가 만든 약 또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1791년 35살의 모차르트는 심각한 우울증과 온몸을 덮친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그를 살리기 위해 당시 가장 유행한 치료법을 시행했습니다. 방혈법, 피를 뽑는 것이었죠. 4파인트, 그러니까 2리터 가까운 피를 흘려보내며 머리에 냉찜질을 했지만 모차르트는 의식을 잃었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대로부터 혈액은 생명의 본질 요소라고 생각했는데도 어째서 아픈 사람의 피를 뽑아버렸을까요? 고대 의사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내부 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신체 내부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라 믿은 것처럼 나쁜 피를 뽑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법이라 여겼죠. 수세기 동안 서양 의학을 지배했던 갈레노스는 피를 뽑는 것이 모든 질환의 해결책이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피를 뽑는 일은 성직자들이 했지만 1163년 교황 알렉산더 3세가 교회는 피를 싫어한다고 공표한 이후 성직자들은 외과 수술이나 방혈법을 시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역할을 이어받은 사람이 중세 이발사이자 외과의였죠. 그들은 환자 혈액 냄새를 맡고 만지고 맛을 본 뒤 진단을 내렸고 적당한 양의 피를 뽑았습니다. 천연두에 걸려도 피를 뽑고 간질 발작에도 피를 뽑았는데요. 이발소 간판 기둥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유래이기도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역시 방혈법의 희생자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3년 뒤 눈 속에서 말을 타던 그가 고열로 쓰러지자 의사들은 공격적으로 피를 뽑고 당밀과 식초와 버터를 마시게 했죠. 5파인트에서 9파인트에 달하는 피를 뽑았고 곧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방혈법을 시행합니다. 철분이 위험할 정도로 과하게 쌓이는 혈색소 침착증, 적혈구가 병리학적으로 증가하는 진성적혈구 증가증 등입니다. 어찌되었든 혈액이란 몸 밖보다 몸 안에 있어야 보기에도 몸에도 이롭습니다. 1904년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출전한 미국 대표 선수 토마스 힉스는 23km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힉스가 힘들어할 때마다 트레이너는
직접 제조한 에너지 음료를 마시게 했는데요. 당시에는 시합 전후로 약물 복용을 금지하기는커녕 권장했습니다. 달걀 흰자에 1mg의 스트리키닌을 넣은 음료였죠. 힉스는 스트리키닌 중독으로 출발할 때보다 몸무게가 3.6kg이 빠졌고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지만 기적에 가까운 정신력으로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스트리키닌은 5mg 이하라면 카페인처럼 단기 흥분제로 작용하지만 그 이상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독극물입니다. 스트리키닌을 다량 복용하면 심각한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강도가 강해지면 질식하거나 탈진의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세 이후로 동물들을 독살하는 데 쓰이기도 했죠. 본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스트리키닌 중독 상태에서 일생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 전해진 스트리키닌은 소화 장애를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는데요. 테오도르 모렐 박사는 장에 가스가 차서 고생하는 환자에게 이 약을 처방했고 복용량은 매일 8알에서 16알가량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약 9년 동안 충실히 약을 챙겨 먹었는데 그의 이름은 히틀러였습니다.